윤석열! 윤석열! 정경호! 박사회장! 경기도 평택에 있는 쌍용자동차 공장은 1년 전 전쟁터나 다름없었습니다. 쌍용자동차의 2,646명 인력 감축안에 맞서 해고 대상 노동자들은 77일간 공장을 점거한 채 저항했습니다. 파업이 길어지면서 갈등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공장 바깥에서는 회사 측 직원들과의 무력 충돌도 벌어졌고, 회사는 물과 음식의 반입을 금지시키고 전기마저 끊어버리기로 했습니다. 자, 물을 반입합시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하세요. 경찰의 무리한 진압으로 공장 안팎에서는 다치는 사람들이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8월 5일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노조원들이 폭행을 당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유례가 없는 긴 옥새 파업도 끝은 있었습니다. 2009년 8월 6일 쌍용자동차 노사는 대타협을 이뤄냈습니다. 농성 노동자들의 48%만 고용을 유지하고 52%는 정리해고를 한다는 큰 틀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노동자들은 점거 농성을 풀었습니다. 조합원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선택에 따라 무급휴직, 영업직 전직, 분사 및 희망퇴직 등을 실시하며 그 비율은 무급휴직, 영업전직 48%, 희망퇴직, 분사 52%. 그리고 1년 뒤 노사 대타협을 이뤄낸 당사자들은 각각 어떻게 지냈을까요? 쌍용자동차는 빠르게 정상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에만 쌍용자동차는 3,997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공장 가동률도 99%에 이르렀습니다. 매각 작업도 순조로워 르노니산과 인도의 마힌드라 같은 기업들이 쌍용자동차의 인수를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평택의 쌍용자동차 공장을 직접 찾아가 보았습니다. 멈춰섰던 생산 라인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노동자들은 구슬땀을 흘리며 회사 살리기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쌍용자동차 살리려고 이 더운 날씨에도 이 선풍기만 하나 가지고도 덥지만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반면 해고된 노동자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지난 7월 31일 아침, 쌍용자동차 직원들이 오늘도 바쁘게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은 늘 이렇게 분주합니다. 다시 한번 작년과 같이 정리해봅니다. 그런데 이날 공장 정문 앞에는 20여 명의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진행되는 출근 투쟁입니다.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동료들과 함께 출근할 수 있었던 이들은 이제 먼 발치에서 동료들이 출근하는 것을 지켜보는 일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조금만 길게 보십시다. 바로 매진되었습니다. 가끔 옛 동료가 이들을 발견하고 인사를 건네지만 서로 겸연쩍은 미소만 짓습니다. 어용노조 사측에 조정당하는 노동조합이 해고 노동자들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이 앞에 보이는 것이 쌍용차 본관 건물입니다. 본관! 저 건물 앞에 프레카드가 하나 붙여 있습니다. 하기 불티, 인화물질, 관리 철저라고 돼 있는데 작년에 나올 때 저 본관을 불사르지 못하고 나온 것이 억울할 따름입니다. 지금도 안에 들어가서 일하고 싶고 같이 만나서 내가 가는 곳에
조합원을 만나 같이 일하면서 그런 신명나는 그런 직장생활을 해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서울의 쌍용자동차 정비공장 앞에도 같은 시각, 같은 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침 7시 반에 여기 정문에 정확하게 서서 8시 반까지 하고요. 우리 공장으로 돌아가는 그 마음을 담아서 현장에 있는 우리 조합원들에게 같이 마음을 나누고자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이날 해고자들은 출동한 경찰에 한 번 더 속이 탔습니다. 그러니까 아저씨가 해고를 모르잖아. 해고를 알아요? 해고를 알아 아저씨가? 해고가 어떤 건지 아시냐고. 해고 노동자들은 잊혀지는 게 두렵습니다. 쌍용자동차 문제가 다 해결된 거 아니냐고 물어오면 제일 속상하다는 그들은 이날 평택 시내 곳곳에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그들을 잊지 말아달라는 작은 외침이었습니다. 한 30개 정도 해서요. 평택하고 송탄에 좀 걸어서 우리가 아직도 지금 해고자들이 복직 못하고 있다는 문제 정도 마련해 보는 걸 하고 있습니다. 뙤약볕 아래에서 땀을 흘리며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정말 땀을 흘리고 싶은 곳은 공장일 것입니다. 저녁에는 평택역 앞에서 촛불 집회가 열립니다. 시민들에게 자신들의 문제를 알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공간입니다. 억울하게 열동의 유공사가 아직도 누적되어 있습니다. 조속한 석방을 위해서 탄원서를 받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당부드리겠습니다. 항소심 선고가 있는 날입니다. 많은 동지들이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고자 가족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복직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예, 어렵겠죠. 공장 안에서 죽는 거를 각오하고 싸워도 안 됐는데 지금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77일간의) 옥새 파업은 희망과 고통이 교차하는 경험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은 먹을 물도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공장 문을 걸어 잠그고 싸웠습니다. 후유증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 중 40%가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우울증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허구한 날 위에서 뿌려대고 오는데 그리고 방송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길가에 쟁쟁 맴돌 때도 있어요. 그런 상태로 지냈으니까 더군다나 물도 없고 제일 힘들었던 게 물이 없었다고 닦지도 못하고. 영대 씨의 형 영휘 씨는 얼마 전 혼자 살고 있던 동생의 집을 방문했다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파업 이후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을 앓던 영대 씨가 파업을 벌이던 당시처럼 집을 꾸며놓고 지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면, 과자, 휴지. 수북이 쌓아놓은 비상식량과 담배들을 바라보는 영휘 씨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별거 다 있어요. 담배도 그냥 여기도 있고. 선생님, 그 동생분이 이러고 계신 거는 어떻게 아시게 된 겁니까? 언제쯤 이렇게 아시게 된 거예요? 며칠 전 알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게. 거기 있는 관리자 쪽 직공장들이
암시를 했대요. 뭐 간접적으로 이렇게 너는 해고자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다. 사과는 거 봐라. 그러나 해고자인 영대 씨는 파업이 끝난 뒤에도 한동안 해고된 것을 잊어버리고 회사에 출근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사다 놨잖아. 여기 이거 자. 결국 영대 씨는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은 자살 충동에 시달립니다. 쌍용자동차 해고자 가족 중 6명이 지난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재성 씨도 우울증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해 가을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돌아온 이 씨는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신세가 안타까워 갑자기 목숨을 끊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더라고 진짜요. 그래서 바람 쐬러 베란다 나갔는데 그때 베란다 청소해놓고 그 호스가 있었어요. 눈에 딱 들어오는데 그게 갑자기 이렇게 보는 순간 이렇게 뭐라 해야 할까요? 마음이 파해지는 거 있죠. 그래서 목에 좀 몇 번 감아봤는데 그게 뭔지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단지 그냥 아우 이게 그냥 어제 뛰면 그냥 끝나겠구나. 그래서 그냥 손 놨는데 그다음부터 기억이 깨니까 병원이더라고요. 이 씨는 아직도 상처가 아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얻은 거라고는 상처밖에 없죠. 마음의 상처. 모든 조합원들이 알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디 한 구석에 있는 마음의 그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경찰의 쌍용자동차 파업 진압은 살인적이었습니다. 당시 경찰에 폭행당했던 노동자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보고 싶어. 여기가 불편돼갖고 다리도 불편돼 피가 죽은 피가 많다 그래가지고 허리도 2, 3, 4, 5, 6분 나갔어. 그래갖고 시간 이제 마비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 인생이 누가 주물러준 기억이 안 나갖고. 다친 데는 어차피 이제 상처라기보다는 이제 찢어서 꿰매고 그랬던 어떤 상처다 보니까 뭐 의사 선생님 말로는 뭐 안에서 좀 깊게 박혀 있었기 때문에 뭐 염증이 있으면 좀 안 좋다라는 부분도 있었는데. 경찰 폭행 피해자들은 경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기절 한번 하고. 그러나 가해 경찰을 찾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엎드려 그래서 이제 엎드린 상태인데 팔 뒤로 그래서 팔 뒤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뒤에서 팔렁 그러면서 소화기로 갖고 머리를 까버린 거예요. 상황 좀 설명하세요. 119 설명하세요. 호흡도 정상이 아니라고 설명하세요. 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장비를 가져와야 돼요. 몸이 붓더라고 불어. 아 술을 안 먹으면 잠이 안 와요? 안 오죠. 계속 지금도 술 먹고 자잖아. 아, 형님도 계속 악몽 같은 거 좀 꾸세요? 내가 태어나서 꿈을 지금까지 꿔본 적이 없어요. 그 집사람이 희한하다 했는데 이번 일 겪고 나서 내가 막 자살해놓고 자해해놓고 사람을 막 죽여버려놓고 막 그런 게 막 집에서도 잘 안 나와요. 지금 그 평택 경찰서 나 그 평택 검찰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부행위나 미부행위를 그 밝혀내고 그 권력을 남용하고 부부행위를 한 자를 처벌할 의사가 있는지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7월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한상균 전 지부장을 비롯한 파업 지도부 8명에 대한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날 한상균 전 지부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가족들은 울면서 재판을 지켜봤습니다. 이렇게 우셨어요, 이렇게. 예. 오랜만에 남편도 얼굴을 직접 가까이서 보니까 많이 슬프네요. 끝까지! 무죄를 인정받기 위한 이들의 싸움은 언제 끝날 수 있을까요? 정리해고 이제 회사
서울 구로동의 한 자동차 정비센터. 쌍용자동차 해고자 10명이 모여 1,000만 원씩 출자해 지난 4월 개업한 가게입니다. 영업이 썩 잘 되는 건 아니지만 해고자들은 노는 것보다는 낫다며 매일 가게에 나와 일하고 있습니다. 이 차는 뭐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차가 잘 안 나갔어요. 정식 오픈은 이제 4월 중순에 했고요. 9명 정도가 이제 1,000만 원씩 좀 출자를 해서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일하시는 분은 지금 4분이 계시고, 많은 해고자들이 개인 사업을 시작해보지만 경험이 없어 실패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냥 뭐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뭐 장사라는 걸 한번 시작해봤는데, 뭐 직장생활 15년 동안 뭐 직장생활 하던 사람이 장사를 뭐 시작했다가 3개월 만에 뭐 다 말아먹고, 그래서 뭐 다시 또 빚더미 안고. 해고자들이 새로운 직장을 얻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이도 많고 쌍용차 출신이면 더욱 힘들다고 합니다. 처음에 뭐 나이가 많네요 해가면서 급여는 좀 적은데 어떡하냐고, 그래도 해야죠 해봤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다른 데 일했는데 안 받아요. 너무 막막하더라고. 다른 놈이나 때문에 더 안 받아. 그래갖고 좀 쉬고 있는데 올해도 해야 되는데 이건 큰일 났습니다. 이거. 간신히 직장을 찾아도 자동차 기술을 활용할 수 없는 단순 일용직인 경우가 많아 월급이 많지 않습니다. 평택시 인근 한 공장에서 만난 노동자는 150만 원의 수익으로 빚을 갚느라 바쁘다고 말합니다. 작장을 조립하는 건데요. 닭들이 들어갈 수 있게 작장 조립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은 게 총 한 2,500 돼요, 저는. 그리고 뭐 무급이다 보니까 지금 뭐 150만 원 정도 버는데 그걸로 뭐 돈 갚기가 바쁘죠. 4인 가족인데 저 같은 경우도. 민주노총 쌍용차 지부는 최근 해고자 106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는데 이들의 평균 빚은 6,047만 원이었습니다. 64.2%가 일자리 없이 놀고 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파산 신청을 하는 해고자도 나왔습니다. 지금 법원에다가 파산 신청을 낸 노동자들이 꽤 됩니다. 저부터도 파산 신청을 내 있고요. 그래서 너무나도 지금 삶이 어렵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는 한 해고자의 집을 찾아 실제 어떻게 살림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해고자 이창근 씨 가족은 이번 달부터 실업급여도 끝나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고 합니다. 최근 이게 부장님이 수입이 없었던 게 언제부터죠? 법정관리 재작년 12월부터. 그러면은 재작년 12월부터는 한 달에 100만 원도 채 못 갖다 주고 계신 거네요. 계속 쭉. 네. 그렇게 하면 되겠군요. 그러니까 엔겔 개수가 제일 높죠. 거의 버는 건 다 먹는 걸로만 쓰고 그 외에 여가는 아예 꿈꾸지도 못하고. 7월 말에 실업급여가 끝나요. 한 번 남았거든요. 7월 29일 날 마지막 실업급여가 나오고 금속노조 장기투쟁 기금 나오던 게 기금이 고갈 상태라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안 나온 상태. 그동안 살 수 있었던 건 남편이 수감되어 있는 동안 이제 주변 분들이 막 도와주신 거죠. 안쓰럽다. 제 학교 친구들, 뭐 친지분들 이 모아놓은 몇백만 원을 이제 다 썼어요. 이번에 마침 또 다 써서 정말 다음 달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계산기 두드리기가 두렵죠. 뭐 다른 말은 자체하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경제적으로 가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미안하고 그런 마음이 많습니다. 경제적 가장이 제가 실현해야 될 단기간 목표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전 경제적 가정 안 돼도 돼요, 우리 남편. 어떻게 될까요? 가정의 화목의 가장이었으면 화목할 수 있는 중심에 섰으면 좋겠어요. 다 끝난 거 아닌가? 이렇게 됐어.
지난해 8월 6일 노사는 대타협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농성을 벌이던 조합원 970여 명 중 48%만 고용을 유지하고 52%는 해고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타협이었습니다. 정리해고자 중 현 농성조합원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선택에 따라 무급휴직, 영업직 전직, 분사 및 희망퇴직 등을 실시하며 그 비율은 무급휴직, 영업전직 48%, 희망퇴직, 분사 52%를 기준으로 시행키로 하였습니다. 노동조합 안에서 농성을 벌이던 사람들도 100% 만족을 못하는 거고 또 저희 직원들도 100% 만족을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한쪽만 100% 만족을 하고 또 양쪽을 다 100% 만족할 수 있는 방법. 이 외에도 10여 가지의 세부적인 합의사항이 더 있었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 이 합의사항들은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직접 점검해 보았습니다. 먼저 이른바 48대 52 약속입니다. 약속대로라면 노사 대타협을 통해 당시 농성자의 48%인 468명이 추가로 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쌍용자동차는 사실상 이 약속을 어기고 있습니다. 파업이 끝난 뒤 노조 활동을 열심히 한 34명을 징계해고했고 징계해고자는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쌍용자동차는 7월 말에도 파업에 참가한 15명에 대한 추가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징계구자세요? 아니면 무급휴직이세요? 전 징계구자입니다. 뭐 때문에 징계해고 당하셨던 거예요? 이유가 하나죠. 77일 동안 공장 정보하고 있었지 않았냐. 쌍용자동차는 현재 파업을 주도한 노동자들을 상대로 1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사 합의문에는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지만 회사는 단순 참가자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합의문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노동자들은 대타협 정신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1년 무급휴직자의 복귀 여부입니다. 노사 합의문대로라면 457명의 1년 무급휴직자는 8월 6일자로 복귀해야 합니다. 그러나 쌍용자동차는 현재 생산 물량이 따르지 못해 연내 복귀는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지금은 당장은 지금 없습니다. 아직까지 현재 판매량으로 보면 좀 힘들죠. 쌍용자동차는 합의서에 1년 무급휴직이라고 써있지만 생산량이 증대되는 조건이 있어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당초 노사 합의한 내용도 1년 후는 아닙니다. 1년 후에 물량이 돼가지고 2개월을 돌릴 수 있는 그 시점에 복귀를 하겠다. 기한을 명시를 한 건 아니죠. 그러나 당시 합의에 참여했던 한상균 전 쌍용자동차 지부장의 생각은 다릅니다. 1년 후 복귀하기로 분명히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심도에는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재진은 구치소를 찾아 한 전 지부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았습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죠. 계약 합의문 위반? 아, 그럼요. 어떻게? 이래는 스스로 좀 우리가 강제를 했던 거죠. 강제를 했던 것들은 그만큼에 대한 실질적으로 전체 인원의 무급자를 뽑는 것도 아니었고 마지막에 남아있는 사람 중에서 해가지고 1년에 하겠다는 그런 좀 더 적극적인 의미가 좀 있었던 거죠. 또 노사 합의문에는 해고된 비정규직 인력도 복귀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면접을 보러 간 노동자들은 회사가 형식적으로만 면접을 진행한 뒤 아무 연락도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갔더니 하는 얘기가 우리는 임금도 최저임금 받고 너무 위험해서 뭐 손가락 발가락 잘리는 건 기본이고 쉬는 날도 없다. 우리는 뭐 360일 계속 일을 해야 된다. 이런데도 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황당해서 제가 좀 물어봤어요. 아니 도대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원청에서 공문을 내려보내서 면접을 보라고 해서 우리는 면접을 보는 거다. 사실 자리도 없다.
그러냐? 아니 그럼 자리도 없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보는 거냐? 그렇다. 노사합의서 쓰기 전 구조상으로도 이건 취업 알선이 아니라 고용보장 합의로 해서 10월 1일자로 다 전원 복귀시켜주기로 약속했던 부분인데 왜 이걸 이행을 안 하냐? 그때 이제 유재한 성무가 하는 말이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노조가 강성이라 절대 받아줄 수가 없다. 해고자들은 합의 위반이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쌍용자동차는 해고자들에게 취업 알선을 하기로 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고용 불안을 야기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온 정비사업소 등의 분사계획 철회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또 노동자들은 신규 인력의 수요가 발생해도 회사가 해고자를 복직시키지 않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새로 채용해 빈자리를 메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노조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1년 전 쌍용차 노사 합의를 중재했던 권영길 의원은 노동자들이 속았다고 생각할까 걱정된다고 말합니다. 어렵사리 정말로 어쨌든 이 협상을 통해서 마무리가 됐는데 속았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이 이후에 이제 다시는 노사정 간의 대화로서 타협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다. 민주노총 쌍용자동차 지부는 정리해고자 160여 명과 함께 복귀 투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노사 합의문에는 회사 경영이 좋아지면 희망퇴직자 등의 해고자들을 공평하게 복귀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징계 해고된 노동자들은 복귀할 수 있을까요?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일단 회사 안의 쌍용자동차 노조가 합의문 승계 의지가 크지 않습니다. 김규한 쌍용자동차 노조위원장은 해고 노동자들의 복귀는 현 노조의 책임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그것을 뭐 승계한다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어떻게 됐든 간에 승계할 이유라 그럴까? 그런 건 없죠. 좀 참조할 뿐이지 그것을 승계하거나 그걸 지켜나가겠다 이건 아닙니다. 쌍용자동차 역시 지난해 파업을 주도한 노동자들은 복귀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현재 추가 채용 여력도 없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민주노총 쌍용자동차 지부는 현재 쌍용차의 생산량이 빠르게 늘고 있고 10% 정도의 생산량 증대만 따르면 해고자 600여 명 정도는 복귀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해고자 복직은 의지의 문제이지 능력의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그나마 해고자들에게 위안거리는 평택시의 태도입니다. 김선기 평택시장은 지난달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을 만나 해고자 복귀를 위한 중재단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치권의 중재단이 쌍용차 해고자들과 회사 사이의 대화의 물꼬를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취재를 마치며 해고자들의 현재 심경을 들어보았습니다. 이들은 노사 대타협 1년을 맞는 요즘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1년이 지난 게 대타협을 TV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국민들한테 그때 당시에는 계속적인 이슈화가 됐으니까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와서는 거의 물타기를 하는 거죠. 잘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뭐가 잘 돌아가는 건지. 우리 해고된 노동자들은 아예 미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좀 희망이 보이면은 어느 정도 희망이 보이면은 좀 참고 뭐 견뎌 나가겠는데. 그러니까 저게 누굴 위한 미래인지 과연. 그냥 회사만 살면 노동자는 길거리로 나앉아서 죽든지 혹은 정신병자가 돼서 병원에 가든지 뭐 아무 상관없이 그냥 회사만 살아야 되는 건지 그 논리가. 쌍용자동차 사태는 지난 1년간 우리 사회에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건실한 기업이 먹튀 자본에 넘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충분한 대화 없이 구조조정이 진행되면 노사가 어떤 갈등을 겪게 되는지, 사회적 안전망 없이 거리로 내몰린 노동자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우리 사회는 쌍용자동차에서 벌어진 지난 1년간의 일들을 통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제2의 쌍용자동차 사태를 막기 위해 우리 사회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되짚어봐야 할 시점입니다.